비트코인이 와 수익 상승하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가상화폐를 알게 맞아요. 되고. 이 옷은 딱 하나만 디자인해서 당신만 입을 수 있습니다. 그걸 NFT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진짜 돈을 주고 사나? 오늘 주식초등학교에선 NFT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마도 저희 채널을 보시는 시청자들은 주식시장에서 NFT라는 말을 처음 들었거나 아니면 가장 많이 들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단순히 주식시장에서 테마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NFT라는 게 현실 세계에서 디지털 세계로의 전환에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좀 알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모셔봤습니다. 프로 지식 탐험가로 잘 알려진 우리 이시안 교수님 모시고 NFT 탐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수님 하면은 나이 좀 있으시고 그러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주 젊으시고, 아닙니다. 또 이 성신여자대학교에 계시는데 네. 여대에 계십니다. 인기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식구끼리는 아버지도 존경하지 않는. 네. 같은 식구인데 우리 학교 교수, 다른 학교 교수님은 저분 너무 좋아 막 이러는데 우리 학교 교수는 약간 가족 같은 느낌이라. 잠깐 좀 짚고 넘어가면 네. 또 멘사 회원이시고, 네. 예, 프로 지식 탐험가 이렇게 좀 잘 알려져 있는데, 네. 이게 어떤 건가요?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예전에 알쓸신잡이라고 제가 이제 네, 코너를 그렇죠, 봤거든요. 그렇죠. 네. 다양한 네. 지식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제 유튜브 방송이 있어요. 시안책방이라고. 네, 시안책방. 네, 북튜브인데 네. 그게 일주일에 2권씩 책을 소개하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2권이요? 네. 근데 딱 문학, 사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종합적으로 다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4년째, 좀 있으면 4년이 되는데 4년째 하다 보니까 인풋이 있잖아요. 네. 정말 다양한 분야의 책을 또 소개를 해야 되니까 좀 샅샅이 읽어야 되거든요. 네. 내 견해를 가져야지 또 소개를 네, 하는 그렇죠. 거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그러니까 네. 내가 들어온 게 있으니까 나가는 네. 게 있잖아요. 그래서 글을 쓰면은 사람들이 작가라고 그러고, 방송에서 하면 방송이라고 그러고, 네. 가르쳐주면 이게 교육이다 뭐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풋과 아웃풋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참 직업적으로 이걸 작가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소개내야 되겠고. 네.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붙여준 게 프로 지식 탐험가예요. 프로 지식 탐험가. 대중들이 좀 어려워하는 정보를 종합해서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역할. 교수님 실례지만 결혼하셨습니까? 그럼요. 근데 그 와중에 또 결혼은 또 어떻게 하셨어요? 되게 시간을 쪼갰어도 지금 부족하실 것 같은데. 직장인들도 뭐 밤새서 되게 할 일이 너무 많다고 해도 연애는 다 하잖아요. 네.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그런 건 할 건 다 합니다. 보통. 네. 여기다가 또 교수님뿐만 하시는 게 아니라 또 SH 미래연구소 또 대표를 맡고 계시기도 한데, 오늘 이제 NFT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미래 세계에 대한 뭐 다양한 네. 것들을 좀 연구하시고 그쵸. 전망하시고 이런 것들. 중요한 건 사람들이 NFT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만 네. 이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네. 투자하시는 분들 말고 다른 분들도 알고 싶어 하거든요. 뭐 네네네. 메타버스 이러면. 그죠. 그 왜 알고 싶은가? 그 메타버스 세상이 펼쳐질 건데 거기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며 네. 우리 아이들은 또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또뭐 미래에 대한 이런 것도 있고 그 미래의 인재들은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NFT 얘기지만은 나중에 교수님하고 투자 얘기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 게, 네. 교수님 투자도 잘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미래산업 전망하면은 주식은 타이밍인데 미래산업에 좀 전망하고 그렇게 투자를 해야지만은 우리가 좀 나중에 크게 성공할 수가 있는 건데, 투자에서도 교수님 잠깐 몇 분 말씀 나눠봤지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모신 이유 중에 하나 NFT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위해서인데요. 책 중에 보면 NFT 시대라는 책 요 네, 앞에 예, 있습니다. 앞에 있네요. 예, 이 책의 머릿말만 봐도 네. 와, 상당히 책이 쉽다. 딱 봤을 때는 이 책 읽으면 NFT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 네. 저는 이제 그런 인상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보면은 최근에 NFT라는 말을 참 많이 이렇게 좀 접하잖아요. 네. 저도 이렇게 보면은 NFT가 머릿속에서 대충 어떤 거라는 형태는 좀 가지고는 있지만 정확한 이해는 솔직히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기술적 용어 때문일 수도 있고. 근데 저희 채널명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초등학교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래서 정말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네. 정도 수준의 네. NFT 개념?
예, 요거를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이게 NFT 개념을 설명하기 네네. 전에 네네네. 이미 쓰일 때 두 가지로 쓰여서 더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NFT라고 했을 때는 기술적인 의미와 자산이라는 의미 두 가지로 쓰이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기술이라는 건 진짜 별게 아닌 게 네. NFT가 넌 펑저블 토큰 이런 건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떤 똑같이 생긴 것들이 여러 가지 있으면 보통 값어치라는 건 희소성에서 발생을 하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조각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조각을 가지고 싶어요. MC님이랑 똑같이 생긴 네네. 조각들이 네네. 있어요. 네네. 사람들이 저걸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잘 안 들지. 어쨌든 조각이 있는데 이거 다 가져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거를 500개를 만들어 놨어요. 네, 근데 그걸 원하는 사람은 300명밖에 없죠. 네.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잖아요. 없죠. 그냥 남아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 조각이 똑같은 거에 번호표를 붙이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다 붙이는 거죠. 그러면 생일이 실례지만 언제시죠? 네. 3월 27일이요. 3월 27일. 얼마 안 남았네. 다음 달입니다. TMI 같은 정보가 살짝 나왔는데 327번 조각을 가지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내 생일에 의미가 있으니까. 네. 근데 다른 사람들도 나도 3월 27일 하면서 그 조각을 또 가지고 싶은 거죠. 이 똑같은 조각은 500개가 있지만 327번 조각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없다. 두 사람이 나도 가지고 싶어 하고 경쟁을 하면 나는 돈 내고 살래. 난 10만 원 낼래. 100만 원 낼래 하다가 이게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기술은 별게 아니라 디지털 파일은 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같은 그림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 값어치가 없잖아요. 걷다가 1번, 2번, 3번 하는 식으로 고유한 이름표를 달아주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를 갖고 싶다라기보다는 그 여러 개 중에서 자기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 하나를 갖기 위해서. 그렇죠. 희소성이 생기면서 가치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기술 자체를 우리가 NFT라고 하는 거죠. 토큰이니까. 근데 이거는 또 이해가 되시는데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진짜 돈을 주고 사나. 요즘에 그래서 NFT라는 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디지털의 자산 가치, 우리가 네. 디지털 가상 자산이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기술이자 NFT 하면 디지털 가상 자산 자체를 이루는 말로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나 NFT 샀어 그러면 기술을 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 가상 자산을 샀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쓰이고 있어서 더 헷갈리는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기술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네네네네. 우리가 지금부터 NFT라고 하면 디지털 가상 자산을 말한다. 음. 그러니까 그림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은 값어치가 없지만 네네네. NFT를 붙여줌으로써 걷다가 디지털 가상 자산으로 나에게 자산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것도 언제 시작이 있을 텐데 우리가 NFT라는 개념을 몰랐을 때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NFT였네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NFT 시작을 어디서부터 좀 저희가 좀 한번 보면 될까요? 이게 사실은 블록체인이랑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블록이 정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내가 이렇게 거래가 있으면 네. 뭐 자산을 가지고 뭐 부동산을 판다. 그럼 이제 돈을 받고 하는 거래가 있으면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중앙에 은행이라든가 정부가 있어가지고 네. 여기서 이제 중개를 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런데 2008년에 경제 위기가 오면서 믿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 센트럴에서 막 장단지 치고 네네네. 숫자 하나 올려주고 막 이러면은 그럼 대중들은 뭐야? 그래도 월가에서 시위도 있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때 나온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아. 개인들 간의 거래를 촉진시키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분산 원장이라는 걸로 해서 서로 간의 거래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켜봐 주겠다. 서로 보증해 주겠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게 이제 블록체인이고 네네. 블록이 정보고 체인이 서로 간에 연결을 시켜주는 네. 거니까. 네. 근데 이런 거죠. 서로 간에 막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사람들이 증인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 증인을 해주니까 그럼 나한테 뭐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채굴인 거죠. 아, 채굴. 그러니까 채굴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증거를 서줄게. 그럼 이 사람들이 거래를 하다가 약간 떼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수료 개념처럼 그렇죠, 좀 그렇죠. 기다리는 예. 거예요. 그래서 채굴에 참여하면 그 다 모으니까 이제 돈이 조금 돼서 이제 비트코인을 받고 암호화폐를 받는 거죠. 이 체인에 NFT가 올라탄 거예요. 이 사람이 였다가 자산 가치를 부여한다는 걸 그럼 누가 증명하느냐? 이 블록체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327번이다라고 내가 토큰을 달았어요. 근데 이거를 왜 대체 불가능하냐 하면
어차피 파일은 또 같이 복사하면 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327번 달고 이 조각이 327번이 되는 것들을 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증거를 해준 증인을 해주는 거죠. 거니까.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 상에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얘가 대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NFT라는 개념은 이미 블록체인 때부터 나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더리움이 원래 스마트 계약을 첫 번째로 실현한 암호화폐거든요. 네. 그래서 이더리움 기반이 많은 거예요. NFT가. NFT가. 그전에는 좀 개념은 있었고 기술은 얼마든지 있었지만 안 하다가 크립토 펑크라는 프로젝트가 떴거든요. 네네네네. 똑같이 생겼는데 네네네. 안경 끼고 뭐 모자 쓰고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래서 만 개 서로 다른 캐릭터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런 것들이 거래되기 시작하면서 이거 그냥 복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다른 기술이 없을까 해서 NFT 기술을 해보자라는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NFT.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술적으로는 그 전부터 구현이 가능했는데 그게 이제 크립토 펑크라든가 몇 가지 프로젝트가 뜨면서 좀 공고하게 된 기술인 거고요. 그래서 그래봤자 2017년에서 2018년 정도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아, 제 역사는 정말 오래되지 않은 것들이고 보면은 이런 용어들이 동시대에 갑자기 부상을 해버리는 거단 말이에요. 가상화폐도 우리가 2008년에 아는 사람들은 알았겠지만 잘 모르다가 비트코인이 막 수익 상승하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가상화폐를 알게 맞아요. 되고 거기다 NFT도 2018년이라고 하지만은 솔직히 이거 들은 사람들 1년 내외거든요 다 NFT도 작년 11월이죠. 그죠. 작년 11월 갑자기 신문 기사에 NFT가 나오면서 막 하는 거예요. 설명을 듣다가 이해 간다고 그 다음날 되면 까먹거든요. 근데 또 하나 나온 게 메타버스가 나왔어요. 네네, 그렇죠. 지금 교수님 말씀만 들어봐도 가상화폐랑 NFT랑 다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 개가 다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쪽 생태계를 좀 쉽게 설명해 보면은 어떻게 이거는 되나요? 완전 한 몸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래에는 방향성은 이미 딱 저기로 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조각조각 보니까 코끼리를 보면 전체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발만 보고 코만 그죠, 보고 하는 그죠. 그런 상태거든요. 지금 NFT가 사실 그래요. NFT는 투자 개념으로 많이 접근하시는데 재테크하는 식으로. 근데 그거는 정말 코끼리의 발만 보고서 NFT는 이런 거다 이해를 하시는 거고요. NFT는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특히 유튜브 같은 데는 뭐 20만 원으로 2천만 원 벌었어요. 이래야지 사람들이 보니까. 그죠. 그래서 투자적인 개념이 좀 강조가 됐는데 NFT 자체는 투자 개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비즈니스 개념도 있다. 그게 훨씬 크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이제 제가 블록체인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네네. 블록체인이 개발이 됐고 그게 디센트럴라이즈드죠. 그러니까 중앙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탈중앙화. 그래서 뭐 메타버스 플랫폼에 디센트럴랜드라는 플랫폼도 있거든요. 탈중앙화를 개념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블록체인이고 거기서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보상으로 가져가는 게 암호화폐. 암호화폐. 이렇게 된 거죠. 그걸 활용해 가지고 자산 가치를 만든 게 NFT. NFT. 그게 어디서 쓰이겠냐는 거죠. 그게 메타버스에서 쓰이는 거예요. 메타버스. 메타버스가 사실 게임이랑 가장 다른 게 디지털 세상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거, 사회 활동과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게 가장 달라요. 그죠. 그래서 게임이 요즘에 P2E라고 해가지고 게임도 돈을 벌게 해줄게라고 하지만 자유도가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떤 미션을 수행해야지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그게 메타버스가 할 수는 없고 메타버스는 내가 가서 이걸 팔아봐야지 아니면 내가 노래 불러서 돈을 받아야지 해서 자유도가 높을 때 그 말하자면 진짜 사회생활처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메타버스에서 옷이 좀 후줄그레하니까 내가 옷을 디자인해서 이 옷을 입혀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파는데 그 메타버스 아바타가 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옷이 너무 괜찮으니까 자기가 복사를 막 해가지고 하나 팔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다음날 들어갔더니 다 나랑 똑같은 옷을 다 입고 옷을 입고 있죠. 뭐야 이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그러면 이 옷은 딱 하나만 디자인해서 당신만 입을 수 있습니다. 그걸 NFT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원래 이 옷은 뭐 다 입을 수 있으면 아무 가치가 없지만 없죠. 이거 그래? 나만 입을 수 있어? 뭐 구찌에서 나왔다. 그런 옷이다. 근데 이 디자인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그럼 내가 돈 내고 살게. 그래서 작년에 로블록스라는 메타버스에서요. 구찌에서 나온 백이 있거든요. 450만 원인가 팔렸어요. 거기서요. 아바타가 그냥 하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그 백이 이제 실물이 있거든요. 실물 가격은 300 몇십만 원대예요. 그게 더 비싸네. 더 비싸요. 왜냐면 그게 이제 어떤 거기서만 자기가 좀 약간 신분증명 같은 거잖아요. 다들 똑같은 난 구찌백 내고 있다 막 이런 건데 내 생활을 현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상에서 더 많이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현실에서 뭐 좋은 옷 입고 하는 게 남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메타버스상에서 난 오히려 시간을 여기서 더 보내는데 네네. 이걸 딱 하면서 나 구찌백 들었어. 이런 개념이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지금 NFT라는 건 디지털 가상 자산을 만드는 기술인데 지금 우리가 뭐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거래하는 걸 보니까 투자만 생각하시지만 네네네. 실제로 메타버스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 가상 자산이 될 수가 있어요. 게임만 해도 뭐 검이 있는데 이 검이 엄청난 힘이 있다. 뭐 민지에서 집행검이라고 네. 하잖아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막 돈으로 몇 천만 원, 억 단위로 거래가 네. 된다라고 하죠. 음성적으로. 네네. 그걸 공식적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죠. 요즘에 이제 부동산 메타버스가 네네네. 되는데 네. 그 땅을 하나 샀습니다. 네네. 거기다 건물을 지었어요. 그걸 가지고 영화관을 만들어서 영화를 상영하면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입장료를 받았어요. 네. 이게 월세처럼 돈을 받는데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 그러면 뭐 이거 해봤자 얼마 안 되니까 이 부동산을 팔고 싶어요. 네. 영화관을 매물로 팔고 싶다. 이런 것들에 다 NFT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건 자산이 맞다. 메타버스는 또 공간이니까 사람들이 네. 왔다 갔다 하니까 번화가가 생겨요. 많이 찾아가는데. 네, 툭 찍으면 가는 게 아니라 제가 걸어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여기는 그 포털이 돼가지고 여기로 띵 하면은 일단 무조건 가면은 요 포털 바로 앞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가 없거든요. 상권이 형성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메타버스도 중앙에 있으면 여기는 되게 비싸고요. 부동산이 저 가생이 이런 바닷가 앞에 이런 데 되게 싸요. 네. 그래서 그 땅이 디센트럴랜드 같은 건 몇 억씩 거래가 됩니다. 아. 왜냐하면 거기다 내가 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장사를 할 수도 있고 또 그 땅을 다음에 팔 수도 있고요. 그런 게 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세상으로 향해서 가는 과정인 거예요. 블록체인이 나왔을 때는 블록체인은 일종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펼쳐질 거다. 그래서 NFT라든가 암호화폐가 그 과정이고 네. 결국 메타버스가 목적지가 되는 거죠. 아 그러면은 우리가 NFT도 보면 이제 지갑 같은 게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들어오는 것들이 일종의 계약서처럼 증명서처럼 우리가 이제 보여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렇죠. 이걸 가지고 있다. 네네, 그렇죠. 이거 증명해 주는 네. 것들. 이해도가 있으시네요. 아유, 사람들이 네. 부동산을 거래한다, 메타버스 부동산을 네. 거래한다, 그림을 거래한다 하면 네. 그림 파일을 내가 받는 건가 이렇게 네, 생각을 네, 하시는데 네,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네. 등기부등본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급 같은 데 오면은 뭐 숫자라든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거 오겠죠. 네, 코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게 내 거라는 걸 이제 증명을 네, 이제 네. 해주는 건데 그 그걸 사람들이 사고 팔고. 그걸 이해를 못해요. 아니 일종의 영수증인데 거기 왜 돈을 내냐? 네. 근데 현실에서도요. 네. 제가 부동산 집을 팔잖아요. 네네. 집을 들어가지고 이거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집은 그대로 있고 그 집의 증서를 가지고 증서만 파는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거니까. 현실과 집 똑같은 그죠? 거거든요. 그죠. 그렇게 보면.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야 이거 무섭네. 내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여기 빠지게 되면은 네. 정신적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렇죠. 현실 생활은 안 하고 네. 깊게 빠져드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가난하게 살아도 모아서 내가 못한 거 이 가상한 현실에서만큼은 내가 남부럽지 않게 살겠다 해갖고 다 쏟아부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야 이게 나중에는 이게 진짜 이런 세상으로 확 전환됐을 때 일어나는 사회 현상도 네. 예, 만만치 않을 거란 좀 생각이 들고. 네. 경제 활동이 일어난다는 게 네. 여기서 완전히 갈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에 빠지면 게임 페인이 되는 게 나쁜 게 네. 현실에서의 뭐 경제 활동이 완전 현실에서 페인인 거잖아요. 네, 그죠. 게임 안에서는 뭐 왕자고 그죠. 뭐 전사고 성 주고 그렇지만 막 이런데. 메타버스에서는 그게 왜 문제냐는 거죠. 왜냐하면 메타버스에서 성 주고 왕자고 그러면 돈을 벌어요. 아 돈을 버니까. 네. 근데 그 돈이 현실에서도 돈이 되는 거죠. 돈이 되니까. 왜냐면 암호화폐로 받으니까 얼마든지 현찰로 바꿀 네, 수가 바꿀 수 있거든요. 있고. 그러면 지금 엄마가 중학생 아이가 게임만 하고 있으면 네. 아이고 커서 네, 뭐가 뭐 되려고 그래 막 남는 게 없으니까. 등짝 스매싱 딱 하는데 메타버스에서 되게 잘하면 현실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그죠, 있거든요. 많이 벌죠. 네. 지금도 사실은 제대로 된 메타버스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아는 게 로블록스나 제페토를 알고 있잖아요. 네.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아이들이 되게 개발자로 많이 참여를 해요. 네네네네. 걔네들이 돈을 받는 애들이 보통 정말 많이 받는 애는 한 달에 3억씩 벌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1년에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애들은 굉장히 많아요. 와. 초등학생인데. 네. 아. 그럼 엄마가 집에서 로블록스만 하고 있으면 그거를 어이구 하고 때리겠습니까? 더 좋은 사양 좋은 컴퓨터 사주겠어. 간식 주면서 아유 좀 시험시험해 하면서 잘하면 아빠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온다니까. 아 그렇죠. 예. 아빠도 해야죠. 아빠도. 가상현실에 빠지는 게 뭐가 문제냐면 현실적인 그런 능력이 다 탈각되는 건데 네. 오히려 이거는
그 현실적인 것들, 그러니까 직업을 여기서 가지게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일단 벌어오면 인정받습니다. 그렇죠. 맥락 없이 하면은 욕 먹는데 벌어오면 인정받는 거고 이게 NFT화 한다는 게 결국 보면은 어떤 가상의 물건을 이제 소유권을 이제 주는 걸로 우리가 일단 네네. 알고는 있는데요. 그렇죠. 네. 이게 또 저작권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네. NFT를 소유한다라는 것은 이거 좀 어떤 거를 좀 의미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네. 이해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NFT에 대해서 단기적인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분과 네. 방금 우리가 말한 건 장기적인 비즈니스 산업적인 관점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분리하셔야 되는데 가령 뭐 메타버스 부동산에서 건물을 짓고 이 건물을 네네. 매매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여기에 대한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넘어가는 거가 되죠. 네네네. 그 안에서는 근데 네네네.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그림 같은 것들이 아트라고 해서 거래가 된다거나 그랬을 때 네네네. 이게 저작권도 아니고 소유권만 넘어오는 건데 무슨 의미냐 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현실의 그림도 그래요. 근데 이중섭 그림을 내가 산다라고 하면 그림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저작권은 유족한테 남아 있습니다. 그거 남아 있으니까요. 네, 네. 네. 현실도 사실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트를 했을 때는 그냥 현실이랑 똑같이 거래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투자를 접근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트가 있고 PFP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약간 개념이 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트는 내가 그림을 그려서 하나를 만들었어요. 네. 이걸 파는 거고요. 네네. PFP는 캐릭터 같은 것들인데 네네. 똑같은 캐릭터를 뭐 모자 씌우고 안경 씌우고 뭐 네네. 담배 뭐 네네. 얘기하고 해서 만 가지의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 그 PFP가 뭐냐면 프로필 픽처의 약자거든요. 네. 그거 이제 자기 프로필 사진으로 쓰는 네. 경우가 많아서 이런 이제 프로젝트들이 NFT 프로젝트라는 것도 네. 있습니다. 아. 작년만 해도 아트 거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빅플의 작품이 얼마나 팔렸다라든가. 네. 근데 아트 거래는 뭐가 문제냐면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세라는 게 없어요. 나는 오늘 이걸 5억을 주고 샀는데 이거를 누가 6억을 주고 사는 다음 사람이 사지 이게 6억인 그죠, 거지. 그죠, 그죠. 그 내가 5억 주고 사면 끝인 거거든요. 그죠, 그죠, 그죠. PFP는 만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세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단독주택과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는 비슷한 게 여러 가지 있으니까 네. 요 층에 요 컨디션이 이거에 팔렸단 말이야. 그러면 1층은 그거보다 좀 낮게 하는 식으로 대충 시세라는 게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아트와 PFP를 좀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트는 사실 저작권을 주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없죠. 네, 근데 PFP는 사실은 그러니까 뭐 고릴라가 있다. 그러면 고릴라가 특성이 다 달라요. 그거를 원래는 저작권을 안 줬지만 최근 들어선 저작권까지 주는 추세가 되고 있어요. 아, 그거는 왜냐면 자기가 꾸미기 나름인 거니까는. 아니죠. 그죠? 꾸민 건 있는데 꾸민 건 있는데. 얘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그래서 성공한 게 보이드 에이프 요트 클럽이라고요. 보어드 에이프 요트 클럽. BAYC라고 하거든요. 속옷 아닙니다. 그게 요즘에 바닷가라고 하는데 시세가 있잖아요. 네네. 제일 낮은 게 한 3억 정도 하고요. 그리고 높은 건 200억에 팔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되게 희귀한 거. 그게 1년이 안 됐거든요. 작년 5월인가에 처음으로 발행이 된 건데 지금 1년이 안 되는데 그 정도 시세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을 가지고 있어 자기가 저작권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나이키가 그걸 사가지고 나이키 모델로 썼어요. 4명의 그 유인원들, 원숭이들 사가지고 모델로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데는 걔네들 4명을 또 사서 힙합 그룹으로 데뷔를 시켰어요. 그 중에 성공한 예 하나는요, 뭐가 있냐면 되게 평범한 유인원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면 호텔 집사처럼 생겼어요. 호텔 그 앞에서 그 안내하시는 분 있죠. 네네네. 모자에 네. 옷에 딱 그렇게 생겨가지고요. 이 사람이 여기다가 스토리를 부여한 게 보이드 에이프 요트 클럽이니까 그 유인원들의 클럽이거든요. 네네네. 전체로 보면 클럽 관리인이다. 라는 특성을 그 산 사람이 그냥 스토리를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클럽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되게 유명한 유인원들의 뒷얘기를 다 하는 거죠. 얘가. 그래서 얘가 폭로하는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3727번은 사실은 뭐 이렇다라는 식으로 되게 빵빵 터지면서 사람들이 너 너무 재밌다. 그래서 이 유인원이 다시 NFT를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발레키와 뭐 이렇게 해서 발행을 해서 그걸 산 사람들은 소설을 쓰는데 참여할 수가 있어요. 거기 안에 자기 지분이 있는데 얘를 죽일까요 살릴까요 하면은 그 자기가 이제 참여를 하면은 그 지분대로 가면서 죽이자 하고 하면 또 그 죽이는 걸로 이렇게 스토리가 되고 각자 캐릭터가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저작권을 주니까. 그래서 이거를 차세대 디즈니라고 합니다. 와. 디즈니는 저작권을 왕창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빵 하는데 이렇게
그 원 두 개만 해도 디즈니에서 달려온다는 그런 아. 저작권 관리가 강하기로 유명한데 네. 이거는 이게 창조해놓고 다 알아서 그럼 당신이 그걸 창조해보세요 하고 주니까 디센트럴라이즈 된 창작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차세대 디즈니 또는 분권화된 디즈니 아. 이런 말을 쓰는 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작권을까지 넘기기 시작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아니 무궁무진하네요. 그렇죠. 단순히 소유권하고 저작권의 차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저작권이 넘어오는 순간 이 파생될 수 있는 게 네. 뭐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네. 아까 말한 그런 스토리 같은 것도 자기들이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커뮤니티가 중요하다는 게 그거를 가진 사람들은 너도 나도 그럼 나도 하면서 그러니까 부흥시키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그죠. 네. 그건 그래- 뭐 누구나 갖는 것도 아닐 테고. 네. 그래서 말씀하신 소유권과 저작권이 분리된 건 아트에서 한정돼 있고요. 아. 그 뒤로 넘어오는 그 비즈니스에도 활용되는 거는 저작권까지 같이 주는 추세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커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향후에는 정말 현실 세계보다 더 큰 네.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비즈니스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게 너무나 확 들어오는데 이런 가치 외에도 또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지금 상태에서 사람들이 뭐 주식도 좀 아직까지는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투자하기 좀 망설여지는 네네. 몇 가지가 있는 게 네.